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주에는 왜 반지인가 라는 타이틀로 스카티 반지와 파스칼 시아캄의 딜레마 속에서 왜 반지를 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와 시아캄의 딜레마, 랩터스는 지금 셀러리 캡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팀 셀러리, 미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아쉽지만 시아캄이 아닌 반지를 택해야 되는 게 지금의 랩터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아캄 트레이드의 최적기를 놓쳐버린 지금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시아캄이 랩터스의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오랫동안 공헌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미안하지만 결국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지를 택해야 하는가?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드래프트 전부터 반지가 뛰어난 수비수였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막상 NBA에서 이 디펜스가 통할까 의문이었는데요. NBA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디펜스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막을 수 있는 만능 디펜더로서 자신의 기량을 잘 뽐내고 있고요. 또 공격력이 약하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스칼 시아캄, 프레드 밴블리 두 선수 모두 좋은 선수들은 헤비 핸들러인데요. 이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2년 연속 평균 15득점을 거뒀습니다. 포스트 무브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만큼 완성도가 뛰어났고 또한 외곽슛 능력 역시 시즌을 치르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곽이 장점인 선수는 알지만 비워둬서는 안 되는 선수다라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선수가 선패스 마인드에 좀 더 좋은 포인트 가드를 만났다면 15득점이 아니라 평균 18득점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반지를 킵해야 되는 이유는 반지가 갖고 있는 포인트 가드로서의 재능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시즌에 반지가 정체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던 좋은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3.5대 1.8이었던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쇼 역시 4.8대 2.0으로 좋아지면서 포인트 가드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반지가 포인트 가드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프레드 밴블릿과 지난 시즌 마찰이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러한 마찰을 빚었던 프레드 밴블릿이 이적하면서 대체제도 없어졌을 뿐더러 또 그를 압박하는 선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껏 포인트 가드로서의 재능을 뽐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반지에 대한 재능들, 디펜스가 좋다, 공격력이 의외로 우수하다, 포인트 가드로서의 재능이 있다, 이게 모두 시아캄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이 공존하기는 더욱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간상의 이유입니다. 선수 생명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지는 이제 만 22세로 3년차에 접어든 선수입니다. 따라서 잠재 능력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도 반지 쪽에 무게의 추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지가 1옵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구단 측이 많이 염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지가 1옵션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다재다능한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달라 에런 고든처럼 1옵션 선수를 보좌하는 데에도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지가 더맨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아쉽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추후 드래프트를 통해서 1옵션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이를 반지가 보좌하는 형태로 육성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왜 시아캄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은 현재 슈퍼맥스 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테판 커리 이외에 슈퍼맥스 계약은 현재까지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파스칼 시아캄이 다음 시즌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만 31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 33세 이후로부터는 에이징 커브가 찾아올 경우 악성 계약이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예로 파스칼 시아캄의 주무기 중 하나가 알면서도 못 막는 재빠른 스핀 무브였는데 이 속도가 느려질 경우 그의 위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슈퍼맥스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를 중심으로 우승하겠다는 뜻인데 사실 시아캄을 중심으로 우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포틀랜드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데미안 릴라드와 원투펀치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고요. 만일 시아캄이 랩터스와 계약을 성공하면서 잔류한다고 해도 어색한 동거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팀 셀러리 포화로 시아캄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력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어렵고 반지와 겹치는 롤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가 FA를 앞뒀다는 것 등으로 인해서 복잡한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에 시아캄을 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많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아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에셋을 많이 뜯어내면서 트레이드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이 내려놨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게 차라리
나는 우승을 위해서 컨텐더 팀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해줬으면 뭐 구단이나 본인이나 서로가 만족할 만한 트레이드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 시아캄 같은 경우는 이미 커리어 초반기에 우승을 했고 또 본인도 그 우승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에 잔류하고 싶다고 하고 있고, 그 말이 되려 팀에는 압박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모든 비난은 애매한 일처리를 통해서 빠르게 팀을 정비하지 못한 구단 측의 잘못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이상 구단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아캄을 통한 대박 트레이드를 만들어내거나 시아캄을 보유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상 이 비난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랩터스 톡 할 때마다 요즘은 계속 언급하는 것 같은데, 우승을 시켰던 그 단장이 맞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의 유지리는 뭔가 마탱이가 간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는 다음 시즌 랩터스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일단 양쪽으로는 슈터가 많아졌습니다. 그레이디 딕을 드래프트했고 슈레더를 영입하면서 외곽 자원이 나쁘지 않아졌고요. 사실 벤블릿 클러치 슈터이긴 하지만 난사기가 있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벤블릿이 이적하면서 되려 효율성에서는 나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랩터스의 포워드 농구가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그레이디 딕이 지명됐고 이제 세븐푸터인 야코 퍼들이 오면서 팀의 신장이 다양해졌습니다. 장점도 분명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던 랩터스의 포워드 농구였기 때문에 이 포워드 농구에서 한 발 뺀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스타팅 5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카티 반즈, 게리 트렌트 주니어, 오지 아누노비, 파스칼 시아캄, 야코 퍼틀이고요. 이 가운데서 파스칼 시아캄이 이제 서브로 핸들러를 맡고 스카티 반즈가 메인 핸들러를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디 딕,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이지만 아직은 포워드 3인방 주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인 희망으로서는 시즌 중 파스칼 시아캄이 트레이드 되면서 이제 그레이디 딕이 주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르코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 그레이디 딕이 벤치에 있지만 20분 이상 소화하면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벤치맘 같은 경우에는 경험 많은 베테랑들과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데니스 슈레더, 게럿 템플, 그레이디 딕, 오토 포터 주니어, 프레셔스 아츄와 크리스 부시에, 테드 영 등이 있고요. 저는 이 벤치와 주전을 섞은 라인업, 만즈, 게리 트렌트 주니어, 딕, 아치우아가 포함된 연건 라인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엑스팩터로 프레셔스 아츄아를 꼽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 빠른 성장을 통한 기대감과 부상을 아쉬움 두 가지를 모두 랩터스 팬들에게 선사했던 아츄아인데요. 이제 루키 스케일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성장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커리어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시기가 왔습니다. 팀의 타임라인이나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 이번 시즌은 프레셔스 아츄아가 부쉐이 정도는 눌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드 유닛입니다. 제가 이 서드 유닛들을 보면서 느꼈는데 랩터스 의외로 벤치가 많이 탄탄한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라카이 플린, 제프 다우틴 주니어, 제일런 맥데니얼스, 크리스티안 콜로코, 로나퍼 주니어가 제가 생각하는 서드 유닛이고요. 이 중에서 맥데니얼스와 콜로코는 얼마든지 스텝업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사실 이제 이 제일런 맥데니얼스 26살의 선수이고 슈팅, 스피드, 수비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따라서 이 선수는 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주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선수이고, 또 나이가 26살이기 때문에 지금 랩터스에서 2년 계약을 통해서 급성장한다면 본인의 커리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뉴스입니다. 데니스 슈레더가 이번에도 독일 국가대표로 피바 월드컵에 나서는데요. 팀메이트로서 NBA 리거가 있다면 바그너 형제, 그리고 전 NBA 선수였던 아이작 본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선수들의 개인 훈련 장면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스카티 반즈, 프레셔스 아츄아, 로나퍼 주니어, 오토 포터 주니어 등의 훈련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훈련 영상이니만큼 이제 NBA 선수들 슛을 하나도 미스하지 않는 정확한 슈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 그대로 시즌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